그래서 뭐 짬뽕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해조류 전혀 안 먹고 미역, 김 이런 것들을 일체 먹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신 거예요. 내가 갑상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의 해결들을 반드시 하셔야 좋아질 수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진짜 여러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갑상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유방 갑상선을 전공을 했고, 조 원장님이 이제 두경부외과. 네. 요즘 두경부외과에서 갑상선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외과에서도 갑상선 수술을 많고, 뭐 그게 너무 수요가 많고 이렇게 자꾸 수술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죠? 그래서 갑상선 수술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자제를 하는 경향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조금 하나 남이 발견돼도 그냥 뭐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기다려보고 네. 크기가 커지거나 뭐 1cm 가까이 되거나 넘으면 이제 그때 수술하는 걸로 갑상선 암의 치료 방향도 바뀌고 있는데, 그런 암도 많이 늘어나지만 갑상선이 기능이 네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이 왜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갑상선이 뭔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갑상선은 뭔가요? 일단 갑상선은 우리 이제 목 앞쪽에 네,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남자로 치면 이제 목젖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젖이 아래 부분에 이제 나비 모양의 형태에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가 호르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제 신진대사하고 관련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 갑상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갑상선 자체만에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모든 걸 이제 연관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죠. 이 이제 갑상선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하시모토 갑상선염, 네. 그 다음에 뭐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 저하, 뭐 이렇게 하시모토라고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또 그레이브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네네. 그레이브스 갑상선염,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브스는 항진, 주로 이제 갑상선이 너무 기능을 많이 네. 하는 거고, 하시모토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네. 이제 뭐 하시모토는 일본 사람, 그레이브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게 러시아 계통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자가 면역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갑상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가 면역 때문에 갑상선이 망가지다 보니까 2차적인 피해가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자가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뭐 늘 얘기하다시피 자가 면역은 왜 생기나,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갑상선 문제를 또 풀어보는 그렇죠.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하죠. 일단은 염증이 발생한 건데, 이제 염증이 발생할 때 거기에 이제 항체라는 것들이 관여가 돼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항체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서 이제 군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들이 보통 뭐 외부에서 들어온 뭐 이물질 아니면 뭐 병원균들 이런 이제 독성 물질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고 뭐 관리하고 또 교육시키는 것들을 이제 항체라고 하는데, 그 항체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를 이제 자가 면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가니까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좀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몸 안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에 의해서 우리 몸 자체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관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뭐 그레이브스나 뭐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 저하다 이러면 보통 이제 기능을 떨어뜨린 약을 주거나 기능을 올려주는 약을 주지만, 실은 그런 원인들을 발생한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지 더 악화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까지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능의학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항체
특히나 자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항체, 뭐 류마티스 항체 이런 거 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갑상선 항체라는 게 이제 자가 면역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자가 면역의 대부분은 장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상선이 안 좋다. 근데 하시모토다, 그레이브스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일단 자가 면역에 관련되는 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근데 장 문제는 100% 음식이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 네. 예, 그러니까 음식을 먼저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 뭐 갑상선에 주의해야 될 음식,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오드를 네.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짬뽕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해조류 전혀 안 먹고, 뭐 미역, 김 이런 것들을 일체 먹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신 거예요. 물론 저도 갑상선 수술을 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 굉장히 주의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능의학을 조금 더 이제 환자들한테 이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된 상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미역을 우리가 하루에 10그릇을 매일 먹어야 갑상선에 영향을 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에 미역국을 몇 그릇을 먹었나? 우리 뭐 해봤자 뭐 생일날, 그죠? 뭐 가족 생일 때는 일단 먹잖아요. 네. 뭐 그렇게 치면 진짜 뭐 손가락을 한 2번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먹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갑상선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좀 드셔도 될 것 같다. 대신에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가 면역을 더 이렇게 일으키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갑상선에 또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뭐니 해도 혈액순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혈액순환. 그럼 혈액순환이 왜 갑상선에는 잘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갑상선 자체 구조를 보면 우리 심장이라든지 폐는 이 뼛속에 탄탄히 보호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갑상선이라는 공간 자체는 이 연골 위에 바로 얹어져 있고 그 위에 근육이 덮여진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박이 되기가 굉장히 또 쉬운 구조죠. 그래서 우리 몸 자체의 어떤 특히 목 문제가 발생하면, 목이라고 치면 이런 경추의 문제입니다. 네. 경추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갑상선을 덮고 있는 근육 자체에 압박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출이 되려면 우리 경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경정맥 또한 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 근육들이 수축을 되고 단단해지고 짧아지면 또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서 그 안에 정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면역 반응들, 염증 반응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목 뻐근해. 네. 늘 불편해. 뭐 어깨가. 이런 분들이 갑상선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혈액순환, 네. 또 세 번째는 수면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수면. 예, 이 갑상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네. 만들어내도록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낮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 뭐 불면증이 있다, 아니면 3교대 근무를 한다, 야간 근무조다, 뭐 그런 경우에가 이 갑상선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네.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음식을 먹고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갑상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의 해결들을 반드시 하셔야 이게 좋아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호르몬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부신 피로 호르몬, 그렇습니다. 부신 피로 호르몬 때문에도 갑상선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성들의 에스트로겐의 문제가 장기간 오래됐을 때도 갑상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생리가 이상해요, 아니면 생리통이 심해요. 생리통이 심해요, 뭐 자궁에 무슨 난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갑상선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갑상선의 문제를 갑상선에 대해서만 알아보지 않고 이 주변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알아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갑상선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갑상선만 또 갑상선 약만 자꾸 드시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네. 늘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또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이렇게 바꿔보시면 여러분들의 갑상선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